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준수 기자네요. 실온해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동남아 항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운 특성에 기인한다. 항공업은 국가 간 조약에 의해 항공노선이 허가제로 운영돼 투입 항공기 대수와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지지만 해운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여서 어느 나라 선박이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어느 나라 항구에서건 화물을 자유로이 운송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항로의 동맹은 초기에 동맹을 필요로 하는 절실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유럽 5대 선사의 세계 해운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한국 중소선사들의 존립을 지키고 한국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 절대로 필요하다. 유럽 건대 선사들의 일시적인 저운임 전쟁으로부터 우리 중소선사들을 지키고 우리나라 화주들에게 지속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위책이다. 운임 담합이 아니라 최소한 생존을 위한 운임을 설정해 공동으로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동남아 항로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기선사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보면 동남아 항로의 대표 선사격인 고려해운은 2003년부터 2018년 16년 동안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2.5%에 불과하다. 현대상선은 마이너스 2.25%이고 특히 2011년 이후에는 8년 동안 마이너스 7.2%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런 실적을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선사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 호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선박 부족 상태에서도 한국 선사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10에서 15% 저렴한 운임으로 선박 적기 배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운임 담합에 의한 불공정한 운임을 우리 화주들에게 적용한 예가 없었다. 2년 동안 주가 170% 오른 애플, 갈아탈까 더 살까? 심성미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애플이 3분기 어닝 쇼크를 낸 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갈 반도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아이폰 매출은 388억 7천만 달러로 월가 전망치 415억 1천만 달러보다 낮았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잠재적 매출 손실분은 약 6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규화 NH투자증권연구원은 아이폰 사용자들은 제품 공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쉽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반도체 부족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면서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UBS는 애플 공급망 충격에도 2022년 애플 회계연도 기준 스마트폰 판매량 추정치 2억 3천만 대를 그대로 유지했다. 목표 주가 180달러를 제시한 에버코스 ISI도 현재 공급 경색은 오히려 내년 아이폰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출하량을 줄이면서까지 반도체를 아이폰 13, 13을 생산하는 데 몰아주고 있다. 서비스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구멍난 하드웨어 매출을 채웠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3분기 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6.3% 늘어난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TB, 한양 등 중소증권사도 올 영업이익 1,000억 육박, 이승배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이날 한양증권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968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673억 원으로 같은 기간 74% 늘어났다. 틈새 시장 공략과 부채 자본시장 DCM에서의 활약으로 IB 부문의 실적이 69% 개선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인 매매로 자산운용 부분도 89% 성장했다. 한양증권 측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대박 10억 이상 부자 39만 명 빚내서 돈 벌었다고 하네요. 김상중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를 불리기 위한 미천으로 최소 5억 원을 제시했다. 종잣돈을 모은 방법은 주식, 부동산 등의 순이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폭등과 증시 하락으로 금융자산은 10억 원을 넘는 부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고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20% 넘게 늘었다. 금융자산은 현금과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예치된 자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최소 5억 원은 모아야 투자를 통해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봤다. 부자들이 종잣돈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세였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주식이 가장 많았고 거주용 주택, 거주용 외 아파트, 거주용 외 재건축 아파트 등의 순이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